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화기내과 의사 진은효입니다. 오늘은 가장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주제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 먹을까 말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몸에는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 내 미생물 개수는 약 100조 개 정도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세포수가 30조인 거를 감안하면 우리 세포수보다 더 많은 미생물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부터 코, 볼, 그리고 여성 생식기까지 이르기까지 많은 곳에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무게만으로도 2kg 정도 된다고 하니까 엄청난 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미생물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았을 때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유익균이 있는 반면에 우리 몸에 또 해가 되는 유해균이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심바이오틱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몸의 유익균을 말해요. 그래서 충분한 양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흔히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유산균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산균이 이런 유익균의 대명사처럼 쓰였는데 최근에는 다른 박테리아나 효모 같은 경우에도 우리 몸에 유익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용어를 최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프리바이오틱스는 무엇이냐? 이러한 유익균이 잘 살기 위해서는 먹이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사람에서는 소화를 시키지 못하지만 그런 식이섬유나 올리고당 같은 경우에는 장에 내려가서 장내 유익균의 먹이로 이런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는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심바이오틱스는 이런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가 함께 들어있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항에 물고기도 넣어주고 먹이도 넣어주는 걸로 생각하셔서 인체에 유익한 균과 이 균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함께 넣어준 것을 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유익균을 언제 먹는 게 도움이 될까를 말씀을 드리면 장내 미생물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균형이 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나쁜 균이 들어와서 급성 이제 감염성 설사를 일으키는 경우, 두 번째로는 항생제를 먹으면 아무래도 균들이 다 죽기 때문에 나쁜 균뿐만 아니라 좋은 균도 죽게 돼서 장에 이제 그런 균형이 깨질 수가 있어 생기는 설사의 경우,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염증성 장질환의 경우에도 균형이 깨졌을 때는 이런 유익균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연구를 했지만 그 효과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조금 일관성이 없고요. 질환에 대해서 어떤 균주를 얼만큼 써야지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조금 검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보조적인 역할로 드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고, 주의해야 될 점은 항생제를 만약 드신다 할 때는 복용을 함께 드시는 건 좀 피하시는 게 좋고, 불가피하게 꼭 드셔야 된다 하면 항생제를 드시고 적어도 2시간에서 4시간 이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실 때는 크게 이제 음식으로 드시는 방법이 있고 제품으로 드시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음식으로 섭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인류가 유산균의 존재를 알기도 전부터 이미 발효된 음식을 통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유를 발효시켜 만든 요구르트나 치즈 등이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익숙한 김치, 된장, 청국장 등도 이제 유산균이 풍부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음식으로 드실 때는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이게 살아있는 균이다 보니까 열을 가한다 하면 이제 유익균이 파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된장이나 청국장 같은 거를 바글바글 끓여서 드신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균을 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보기는 어렵고요.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떤 균이 얼만큼 포함되어 있느냐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이제 우유를 드셨을 때 배가 부글부글하고 조금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당 불내증이라고 하는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다행히 이렇게 유당 불내증이 있어서 우유를 마시면 소화가 안 되는 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발효가 된 요구르트나 치즈 드셨을 때는 증상이 이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드셔도 되고요. 요구르트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생각보다는 열량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 요구르트 특유의 신맛이 있기 때문에 이 신맛을 줄여주려고 당도 넣고 과즙도 넣고 이렇게 첨가물을 넣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당분이 생각보다 많은 경우가 있고, 유제품이다 보니까 포화지방이 많아서 아무래도 지방의 함량도 높기 때문에
영양 정보표를 보실 때는 총 칼로리, 당, 그리고 그 지방의 포함량을 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사실 추천하기로는 당도 안 들어가고 무지방 제품을 추천하긴 하는데 실제로 드셔보시면 너무 맛이 없어서 잘 못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제품으로 나온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이제 살아있는 균이다 보니까 처음 드셨을 때 위산에서 한 번 죽게 되고 그리고 더 내려가서 담즙에서 한 번 더 죽게 돼서 이게 아무래도 살아서 장까지 도달하기가 굉장히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코팅을 시켜서 살아있는 분말이나 캡슐 등의 형태로 복용을 하시면 이게 아무래도 좀 더 수월하게 장까지 살아서 내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제품들이 약국이나 인터넷 서치를 해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선택 장애가 올 정도로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제품 중에서도 그래도 선택할 때 조금 팁을 좀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점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사람을 대상으로 효능과 안정성이 확보된 균주를 선택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충분한 양의 살아있는 균수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한다입니다. 대부분 연구에서 10억에서 100억 이상의 CFU 이상을 함유했을 때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살아있는 균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포장이 잘 돼 있고 보관이 잘 돼 있어야지 이게 잘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제품마다 뭐 실온 보관도 있고 냉장 보관도 있고 제조사에서 추천하는 방법으로 잘 보관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시고 최대한 유통기한이 좀 길게 남아있는 제품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포장이 하나씩 되어 있는 게 아무래도 드시기나 보관하기가 용이한 점이 있어서요. 그런 거 제품이 좋겠고 최소한 2에서 4주간 복용을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드시게 되면 좀 꾸준하게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식약처 기준으로는 락토바실루스랑 빅피도박테리움 포함 19개 종이 좀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검증이 좀 필요하다 하면은 최근에 많은 제품들이 광고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제품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균주가 있으니까 균주가 적은 것보다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은 근거가 좀 미약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유산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를 함유한 신바이오틱스가 더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비가 있거나 하는 경우는 식이섬유를 아무래도 같이 드시는 거에 증상을 좋게 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면에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리바이오틱스인 섬유소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대장이 좀 부글부글하고 가스가 차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장내 미생물을 이렇게 건강하게 다양한 장내 미생물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것만이 방법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장내 미생물을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가장 빠른 방법은 시기를 조절하는 것인데요. 음식을 조절하면 즉각적으로 장내 미생물의 환경이 바뀝니다. 특히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 섭취량에 따라서 유익균의 조성이 바뀐다는 것은 매우 잘 알려져 있고요.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 혹은 채소를 많이 드시는 분, 사람에 따라서 장내 유익균의 구성이 매우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프로바이오틱스를 오래 드셔도 또 그거를 중단하는 순간 원래 미생물 조성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셔도 장내 미생물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프로바이오틱스가 아무래도 살아있는 균인데 이렇게 많은 양을 섭취했을 때 괜찮을까, 안전할까 라는 질문을 또 하시는데요. 건강한 성인에서의 복용은 대체로는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경미한 부작용으로는 복부팽만, 가스, 그리고 설사나 구토 등의 증상 혹은 피부 발진이나 두드러기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요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암 환자나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이렇게 면역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심장 판막 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균이 들어갔을 때 체내에서 피를 타고 돌 수 있는 이제 폐혈증 등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이런 경우는 의사랑 꼭 상의 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프로바이오틱스를 과연 먹을까 말까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증상이 있는 성인이나 아니면 소아나 고령에서는 장내 미생물을 이제 다양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증상이 없는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좀 비용 효과적인 측면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건강한 장내 미생물이 있는데 고가의 이제 제품을 사서 드시는 것까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좋은 식이 습관과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런 그 장내 미생물 환경이 좋아야지만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셨을 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실 때는 음식으로 드셔도 되고 제품으로 드셔도 상관은 없는데 만약 제품으로 드신다 하셨을 때는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균주 그리고 충분한 양의 생균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어도 아직까지는 근거가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의약품은 아니고요. 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생각을 하시고 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